2부 시작됐습니다. 오늘장 막 종가가 형성이 된 것 같은데 약 한 달여 만에 1,900이 종가상 만들어졌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 그리스 2차 총선 결과 보고 1,900을 잠깐 보여줬었던 코스피였지만 종가는 조금 밀렸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일단은 FOMC 회의 결과 앞두고서 오늘 코스피가 해냅니다. 오늘 종가는 1,904선. 외국인들이 3일 연속 월요일부터 쭉 사주는 순매수 기조를 놓지 않았는데요. 일단 시장은 부양책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외환 시장의 원달러 환율을 보더라도요. 지금 1,150원대까지 밀리면서 6일 연속 하락해서 일단 달러가 더 풀릴 것에 시장은 베팅하는 모습입니다. 정확한 종가, 종목별로도 먼저 챙겨보고 돌아옵니다. 시황센터입니다. 미국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 심리가 국내 증시의 안도감을 확산시키는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사흘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개장 직후에 1908포인트까지 올라서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장중 기관이 매도로 돌아서면서 오름폭을 소폭 줄였지만 오후 들어서 외국인의 매수 강도가 높아지면서 재차 오름폭을 키웠죠. 오늘 1900선의 안착을 성공한 모습입니다. 코스피 마감 종가는요. 전거래일보다 0.65% 상승한 190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기관이 장중 매도로 전환했지만 장 마감이 가까워지면서 매도세는 주춤했고요. 오늘 외국인이 4흘째 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을 통해서 1,10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네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4흘째 상승했습니다. 오늘 지수는 갭상승 출발한 후에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480선을 회복하고 탄탄하게 강세를 유지했죠. 오후 들어서는 상승폭을 더 키웠는데요. 오늘 코스피 마감 종가입니다. 전거래일보다 1.29% 상승한 484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도 역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했습니다. 기관도 매수폭을 더 늘렸고요. 오늘 외국인을 통해서는 230억 원이 넘는 매수 물량이 유입이 됐습니다. 기관도 158억 원의 매수 우위 보였네요. 이어서 환율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엿새째 하락했는데요. 달러 매도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됐습니다. 오늘 마감 환율은요. 전거래일보다 5원 30전 하락한 1,151원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가 강보합권에서 125만 2천 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오늘 현대차와 기아차도 보합권에서 마감을 했고요. 현대모비스가 1.24% 오르면서 28만 5,500원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LG화학도 강보합권에서 29만 4천 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컨트롤러 생산업체인 LAM들을 인수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는데요. 4% 가까이 오르면서 24,8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한국전력 역시 2.7%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0.81% 오르면서 31,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다음과 서울 반도체도 2%대로 강세 보였고요. 안랩이 1.08%, 그리고 CJ오쇼핑도 2.5% 오르면서 17만 2,4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CJ ENM도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5%대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27,4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포스코 ICT가 1.9%, SM이 강보합권에서, 동서 역시 0.81% 오르면서 31,0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특징 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들어서 코스피가 오름폭을 키우면서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증권주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가 1,900선을 탈환하면서 증권주가 하루 만에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삼성증권이 1.2% 오르면서 5만 50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대우증권과 우리투자증권 그리고 HMC 투자증권도 모두 1%대로 상승했습니다. 한국금융지주는 2% 가까이 오르면서 37,2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기계주가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에 상승했습니다. 기계주도 살펴보시죠. 두산인프라코어가 2.65% 오르면서 19,3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오늘 큐리어스는 12% 넘는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41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넥스턴도 7.51%, 그리고 서암기계공업도 3.13% 오르면서 3,79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관계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오늘 가스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종목 살펴보시죠.
대동스틸이 5.77% 상승하면서 오늘 3,11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하이스틸도 3%대로 강세장을 보였고요. 오늘 화성이 2.49%, 조광 ILI도 2.02% 오르면서 3,04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대규모 정전 사태가 우려된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스마트 그리드 관련주가 동반 상승했습니다. 관련주 살펴보시죠. 누리텔레콤이 상한가 기록했습니다. 4,520원에 종가 기록했고요. 오늘 PS텍과 일진전기도 6%대로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포스코 ICT가 1.9%, LS산전도 2% 가까이 상승하면서 61,6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전 세계 LCD 패널 점유율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오늘장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3.62% 오르면서 22,90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나가사키 짬뽕의 상표 등록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나가사키 짬뽕을 생산하는 삼양식품 역시 주가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8% 넘게 오르면서 22,7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웅진싱크빅이 주가 안정을 위해서 자사주 100만 주를 장내 매수키로 했다는 소식에 오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주당 750원 상승했네요. 9,96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드라마 제작사 초록뱀이 일본 소니그룹의 계열사죠. 소넷의 피인수 기대감에 이틀 연속 강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6.52% 오르면서 2,450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입니다. NC소프트가 기대작 블레이드 앤 소울의 공개 서비스를 앞두고 사흘 연속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NC소프트는 2.66% 오르면서 27만 원에 종가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김선이었습니다. 네, 막판에 비차익 매수 더 들어왔네요. 외국인을 현물에서 2천억 넘는 순매수를 보인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막판에 매수. 코스피 종가 1904. 오늘 기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시장을 둘러싼 이슈 알아보고 그 이슈에 전문가들은 얼마나 공감하는지 알아보는 시장공감대 OX 곧바로 들어가 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는요. 대신증권 동대문 지점의 최용욱 대리님 그리고 JB스탁의 이정복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시장을 둘러싼 이슈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화면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 밤 미국 FOMC 회의에서 추가 부양 카드 나올지 다시 외국인 중심의 시장이 전개가 되는 것인지 남은 6월달 상승에 베팅해도 좋을지 그리고 하루 앞둔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 올해도 힘들까요? 그리고 끝으로 모바일 게임주에 대한 전망과 대응 전략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오르고 외국인들이 오늘까지 사준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오늘은 뭐니 해도 FOMC에 대한 기대감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의 부양책이 나올 수 있는지 미리 한번 얘기를 들어보고 싶은데 두 분의 의견 이슈 읽으면 보여주십시오. 오늘 밤 미국 FOMC 회의에서 추가 부양 카드 내놓을까? 자, 추가 부양책 나온다? 그렇지 않다. 두 분 다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이정복 대표님, 네네. 여기서 추가 부양책이라 하면 무엇을 뜻합니까? QE3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재 그 정도까지 나올 단계는 좀 아니라고 판단을 네. 하는 게 미국의 이제 물가 상승률 자체도 아직까지는 그 정도 수준으로 그 하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시기상조라고 판단이 되고 이제 그거보다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어쨌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시행하게 되면 장기 국채를 매입하기 때문에 단기 금리는 하락하게 되고 이제 기업의 투자 자체를 촉진시키는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매입도 어느 정도 지금 워낙에 주택 경기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주택 경기에 대한 그 적극적인 이제 매수, 그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것이 좀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하지만 좀 당장의 Q3나 뭐 3적 양적 완화가 나오지 않는다면 좀 시장의 실망감은 나올 수 있겠지만 현재 그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하는 기조로 볼 때 또 코스피 지수가 그동안 많이 하락하고 나서 반등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당분간은 글로벌 증시에 대해서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추가 부양 카드 내놓지 않는다 X를 네. 드신 거죠? 네네네. 그러면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가 6월 달에 종료되는데 네네. 이거 연장 정도 발언은 추가 부양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는 의미시네요. 네, 그럼 오히려 그런 실망감이 어느 정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시장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도 미리 시장이 예상하고 있으니까. 네네. 또 어떤 재밌는 분의 분석은요, 일부에서
FOMC가 먼저 있고 그 뒤에 뭐 EU 재무장관 회담 또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유럽 문제가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미국이 갑자기 QE3 내놓기가 타이밍상 좀 그렇다는 의견도 있었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보시는지.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추가 경기 부양이 어떤 개념인지부터 정해놓고 네.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 컨센서스는 지금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연장하는 쪽으로 맞춰놓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도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고 또 예측은 그 정도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추가 부양이라고 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3차 양적 완화인데, 지금 3차 양적 완화를 하기에는 지금 미국 쪽에서 섣부르게 대응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도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도에 그칠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를 안 하게 되면 시장의 실망감으로 표출이 되겠지만, 또 시장에선 그렇게 또 예측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고 있냐면, 일단은 지금 뭐 스페인 국채금리라든가 지금 금융시장의 어떤 불안정한 모습들이 아직 전혀 해결된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조치는 해야 된다라는 것은 다들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그 소비자 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아직 뭐 미국에서 급격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3차 양적 완화까지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 세 가지 이유로 3차 양적 완화는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그 5월 경제 지표가 특히 고용을 중심으로 좀 부진하게 나왔는데, 그 FOMC에서 정책을 실현할 때 뭐 어느 한 달, 어느 특정 달 지표가 안 좋게 나왔다고 급선회하는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거든요. 네. 특히나 이제 3차 양적 완화라는 것은 최종의 히든카드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어떤 정책을 추진하기 쉽지 않아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건데 이 히든카드입니다. 그래서 신중할 수밖에 없고 네. 또 향후에 대선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정책적인 구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카드를 아낄 아직까지는 거다. 예. 카드를 좀 아껴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뭐 전체적으로 통합적인 의미인데, 명분하고 지금 뭐 어떤 실효성이 약하다는 겁니다. 뭐 명분도 없고 실효성도 없고 지금 해서 지금 1, 2차 양적 완화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에 아주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보기는 또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섭부르게 대응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보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이 나왔을 때 시장이 내일 곧바로 1,900을 좀 반납할 것인지, 아니면 중립 정도로 그냥 지켜줄 것인지. 1900선하고는 조금 별개로 지켜봐야 될 텐데, 저는 일단 중립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FOMC에서 좋은 얘기가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제 유럽 쪽에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에 시장은 크게 실망하지 않을 걸로 보고요. 네. 또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스페인 금리 최고조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에선 큰 반응이 없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괜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꼭 미국 아니라도 그 뒤에 유럽도 기댈 때가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실망은 안 할 거다. 두 분의 의견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 정도였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갑니다. 다시 외국인 중심의 시장이 전개되나? 자, 어떻게 보실지. 외국인 중심의 시장이 온다. 역시 같은 의견이신데, 이정복 대표님. 네네. 5월 달에 외국인하고 요즘, 특별히 뭐 한 6월 7일서부터 네네. 외국인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주식 투자를 할 때 오히려 단기적으로 상승을 이끌 때 그 선물을 매도하고 이제 현물을 좀 매수하는 경향이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현물 쪽에서 매수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네. 점은 당분간 크게 변동성이 있는 장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00선이나 뭐 그 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이 어느 정도 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하락적으로 바뀌는 그런 흐름이 나오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도 외국인들이 지속적인 매도가 좀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현물은 매수해주고 선물을 샀다 팔았다 하면서 지금 트레이딩을 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좀 매수 기조를 이어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급격하게 또 매도로 돌아선다면 또 시장이 바뀔 수가 있겠지만, 방금 또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추가 3차 양적 완화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시장 자체는 어느 정도 그리스 문제도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기미가 좀 보여지면서 유로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다는 점, 그런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면서 당분간은 좀 어느 정도 안도 랠리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최영욱 대리님도 역시 5를 드셨는데 좀 다른 이유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의견이 거의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는데 네. 지금 외국인 자금 최근에 이제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최근 10거래일 중에 8거래일이 외국인 순매수 기조를 보였단 말이죠. 좀 유럽계 자금도 많이 좀 돌아왔나요? 네, 일단은 제가 6월 중순까지 유럽의 어떤 재정 안정성 문제 때문에 자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최근에 이제 10거래일 정도 살펴보면 그러한 자금들은 이제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흘러나가고 이제 시장에서 다시 매수세가 좀 오히려 들어와주는 분위기로 뒤바뀌고 있다라고 네. 이제는 조금 그런 식으로 판단을 해도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거랑 이제 연관지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외국인들이 들어와 준다는 거 결국은 시중에 돈을 풀어야 된다는 얘기고 그래야 유동성이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유동성이 들어올 수 있는 아주 좋은 환경이 조금 당분간은 좀 연출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6월 내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뭐 22일 정상회담이라든가 28, 9일에 EU 정상회의 등 뭐 여러 가지 적극적인 부양 정책이 나올 수 있는 어떤 회의들이 많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서 기대감에 의존해서 들어오는 외국계 자금들이 좀 계속해서 지금 들어오고 있고요, 이미. 그리고 네. 그러한 기조가 계속 유지될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향후 7월 달에 보더라도 뭐 유럽 중앙은행 정책 이사회에서도 유동성 확대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도 슬슬 점쳐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유동성 장세가 아주 긴 뭐 제1, 2차 양적 완화 정도는 안 되더라도 어느 정도의 유동성 장세를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도 좀 좋은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곧바로 좀 연결되는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이슈 세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남은 6월 달에는 상승에 베팅해도 된다? 자, 남은 6월에 상승에 베팅, 상승 베팅 해도 좋다, 상승 베팅 해도 좋다. 두 분 의견이 지금 네. 세 개 연속 같으신데 최영욱 대리님께 이번에 먼저 여쭤볼게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6월 전망을 하시면서 아주 또 6월 초반에 유럽 문제가 한창일 때 6월까지도 조금 어렵고 뭐 유럽의 은행들의 자본 확충도 시한도 뭐 6월 말까지다 여러 이유를 드시면서 본격적인 상승은 7월부터다 했는데 의외로 조금 더 빠르게 올라오고 있지 않나요? 네, 뭐 항상 꼭지도 그렇고 바닥도 그렇고 지나봐야 아는 건데 네네. 지금 6월 중순이 지나가는 시점에서 봤을 때 바닥이 벌써 지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매수세가 좀 아주 좋게 들어오고 있는데 네. 일단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의 뉴스 흐름과 또 글로벌 증시의 패턴 자체가 어떤 시장 상황의 심리가 굉장히 호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모습이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특히나 뭐 그리스 연정 구성이 앞으로 순항을 걸을지는 뭐 지켜봐야겠지만 총선 자체는 뭐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결과적으로 나왔고요. 네. 또 그러한 동시다발적으로 나왔죠. 그리스가 이제 총선은 시장에서 원하는 대로 나왔고 스페인은 뭐 국채 낙찰은 했지만 그 금리 자체가 이제 사상 최고치까지 육박을 했는데 결국엔 호재 하나 악재 하나가 나왔는데 호재가 이겼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뭐 어제 안 밀렸으니까요. 시장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악재에 민감한 시장이 아니라 이제는 호재에 귀를 기울여주는 시장이 됐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이슈들, 특히 6월달 이슈들이 좀 불안한 이슈들만 있어도 뭐 괜찮을 뻔했는데 안 그래도 더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남아있단 말이죠. 네. 뭐 어떻게 좋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6월 달에는 오늘을 기점으로 1900선에서 지지를 잘 받아주고 운만 좋다면 얼마까지? 1950선까지는 열어봐 놔도 되지 않을까. 이번 달 뭐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 한 50포인트 남았는데 그 정도까지는 열어둬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 지난 5월과 달리 뭐 투자자들의 동요나 어떤 민감도가 굉장히 무뎌져 있는 상황이기 네. 때문에 특별한 굉장히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지금 뭐 어느 정도 괜찮은 장세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게 저는 어제 좀 놀랐습니다. 막판에 보합세까지 끌어올리면서 안 빠지는 시장을 보고 이 예전의 외국인이 아니다. 예전의 시장에는 확실히 이제 호재에 어떻게든 반응하는 네. 시장이 왔다. 그거에 참 공감이 되네요. 네, 네. 지금 제가 판단을 했을 때도 지금 종목들의 지금 매수매도 하는 상황을 좀 보면 대충 판단이 되는데 네. 지금 워낙에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많고 또 그동안 급락을 계속해서 급락하다가 지금 어느 정도 횡보세를 이어지다가 낙폭 과대주들이 돌아가면서 상승하는 그런 장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런 낙폭 과대주들이
반등을 해주면서 어느 정도 코스피 1950선까지는 회복이 저도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네. 그 이후에는 기존 주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움직임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또 그 기존에 상승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 지금 배팅하게 된다면은 오히려 횡보를 한다든지 또 그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는데 지금 낙폭과대주들이 너무 많이 하락한 종목들이 시장에 많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종목별로 급등을 하지 않았을 때 미리 매수하는 전략도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스페인 리스크가 어느 정도 완화가 됐습니다. 구조의 금융을 신청을 하기 때문에 유로존 자체가 불확실성이 완화가 됐고 그런 점들이 이제 주식시장에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워낙에 유럽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들이 지금 거의 2년째 나오고 있는데 어느 정도 해결될 기미가 보여지지 않느냐. 그래서 앞으로 그리스 문제나 스페인 문제도 먼저 해결이 될 수가 있고 또 중국에 대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그런 기대감. 그래서 중국이 또 어느 정도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그런 카드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6월 이후에 오히려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 워낙에 또 코스닥이나 코스피가 급락을 했을 때 쌍바닥 맞아요.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네. 근데 오히려 더 정확히,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오히려 또 단기적으로 쭉 상승하고 나니까 또 무작정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 흔들림은 있겠지만 외국인들이 고점에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해준다는 것은 변동성 자체를 내일 당장 크게 손해볼 금액을 계속해서 꾸준히 사는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분간은 또 증시 자체가 좀 안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2000선이 당장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좋아요. 미리 오른 종목보다 아직 좀 덜 오른 종목의 상승 여력도 있다고 힌트를 주셨는데 잠시 후에 어떤 종목으로 또 투자 전략을 세워보면 좋을지 대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 계속 조금 더 이어가 볼게요. 이슈 네 번째네요. 하루 앞둔 MSCI 선진지수 편입 여부. 올해도 좀 힘들다. 자, 올해도 MSCI 선진지수 들어가기는 한국이 좀 어렵겠다. 그건 뭐죠? 예, 저희 네. 화면을 네. 통해서 보여주면 네네네. X. 예, 좋습니다. 자, 이종국 대표님, 네네. 다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올해 4수째인데 올해도 힘들다. 왜죠? 왜냐하면 이제 MSCI 선진지수 편입 자체가 이제 시장에 이런 미치는 영향 자체가 그 기존의 그 펀드의 재구성을 좀 그 연출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단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글로벌 자산 운용사들이 한국 ETF에 25% 이상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당장 재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당장은 어렵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계적인 이런 방안이 좀 모색이 필요할 것 같고 신흥시장에서 한국 펀드에 대한 이런 한국 지수가 거의 2위에 지금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한다면 당장에 이런 포트폴리오 교체에 대한 그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당장 뭐 편입이 된다고 해서 증시에 엄청난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은 없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기대를 하는 것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오죠? 네네네. 예, 올해 편입이 힘들다니까. 네, 네. 이 대표님, 괜찮으세요? 네, 그래서 저를 쳐다보셔가지고 좀 놀랐습니다. 예. 네네. 제가 그럼 이렇게 하고 여쭤보겠습니다. 안 쳐다보고. 자, 최용 대리님 쳐다봐도 이제 잘 들어주시는 네. 최용 대리님. 제가 X를 들었죠. 최용 대리님 그냥 의견을 얘기해 주시는 예. 게 더 쉬울 거예요. 예. OX가 더 힘드시죠? 힘듭니다. 예, MSCI, MSCI 지수 편이 힘들다. 힘들다. 그렇죠. 예.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MSCI 지수 편입될지 안 될지는 결과 나와봐야 뭐 당연히 아는 건데 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MSCI 지수 그동안 계속 안 됐었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 또 언론에서도 마찬가지고 올해도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어서 힘들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저는 예. 조금은 배신감을 느끼는 게 이제 기사를 그냥 보는 일반적인 네. 시청자 내지는 사람으로서 한 3, 4월 이때만 해도 6월 달 MSCI 선진지수 편입 가능성에 외국인 컴백할 수 있어 이런 기사가 굉장히 많았는데 막상 하루 전날 되니까 또 이렇게 다들 어렵다고. 글쎄요. 그 부분은 거래소라든지 한국의 어떤 증시 관련 계통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뭐 마케팅 차원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안 될 것 같다는 분위기가 형성은 되고 있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MSCI 지수 편입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 국내 증시가 어느 방향으로 흔들릴 것인지 근데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영향은 크게 예. 없을 거다. 그 과거 이제 4수째인데 3수 할 때 마찬가지였습니다. 떨어졌다고 해서 뭐 시장에 큰 어떤 뭐 외국인 자금이 다시 뭐 들어올 게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경우는 거의 없었고요. 또 앞으로도 나온 것 자체가 이제
뭐 지금 얘기 나오는 것 자체도 뭐 한국하고 대만이 신흥시장 지수에서 시총 비중이 워낙 커서 네. 지수 왜곡시킨다 뭐 이런저런 이유로 선진시장 가야 된다 뭐 이렇게 밀고는 있는데 네. 그러면 한국이 만약에 MSCI 그 선진지수 네. 편입이 되면 뭐가 좋느냐?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신흥시장에 있을 때는 이제 뱀의 머리란 말이죠. 눈꼬리가 아니라. 예.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총 비중이 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 패시브한 어떤 펀드 자금들은 들어갈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비중을 한국 시장에 네.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죠. 선진 시장으로 가면 이제 종목별, 업종별로 차별화가 돼서 외국인들도 이제 반드시 담아야 되는 게 아니라 비중 자체가 이제 그 용의 용의 꼬리. 꼬리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한국 시장에 악재일 수 있습니다. 선진지수 편입이. 예, 중장기적으로는 당연히 호재지만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악재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MSCI 지수에 편입이 된다고 해서 또 안 된다고 해서 일비할 필요는 없다. 안 될 것 천천히 같은데 뭐 영향은 크지 않다. 네, 뭐 칠수 예. 팔수를 하든 나중에 천천히 하면 되는 거고 네. 예,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참 표현 자체가 와닿았어요. 자, 이제 힘든 OX판 마지막 한 번만 더 드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이슈 모바일 게임주 끝물인가? 자, 모바일 게임주 이제 끝인가요? 그렇지 않다? 그렇다. 예, 되셨습니다. 최영욱 대리님, 아직 모바일 게임주는 미래가 밝다. 네, 처음으로 의견이 갈렸는데요. 네, 그러게요. 마지막에. 컴투스를 예로 들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제 같은 경우 7% 급락. 안 그래도 뭐 밀려도 어색하지 않은 상황이었죠. 네. 뭐 지금 시장 상황 자체가 4월 달에 코스피 시장, 뭐 코스닥 시장 4월 이후 한 두 달 반이죠. 두 달 반 동안 6% 정도 하락세를 걷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컴투스 같은 경우는 거의 더블 났습니다. 한 네. 100% 정도 수익률이 났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떤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대형주들 위주로 특히 뭐 최근에 화학이라든지 태양광 관련 업종, 뭐 IT도 밀린 것들 많이 올라와주는 상황에서 이 모바일 게임주들 많이 올랐던 종목들 특히나 이제 일부 기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러한 측면으로 결과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컴투스 같은 경우 자꾸 예를 들는데 그러면은 궁금하네요. 네. 차익 실현이 뭐 예를 들어서 어제 뭐 이렇게 좀 큰 폭으로 7% 네. 나오고 이제 좀 다시 가는 건지 아니면 두세 차례 차익 매물이 조금 더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건지. 조금 더 나올 수 있죠. 하루 나오고 끝날 거였으면은 차익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그냥 잠깐 하루 흔들렸다 정도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 차트 보면서 한번 같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최근에 이제 전고가 부근이 32,000원 저항을 뚫고 지금 최근에 4만 한 2, 3,000원대까지 올라왔다가 어제 강하게 밀렸는데 지금 일단은 전고점이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최소한 한 35,000원대, 뭐 길게는 3만 원대까지도 한번 밀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추세가 꺾였느냐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게 이 추세라는 것하고 뭐 어떤 흐름이라는 걸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중장기적으로 최소한 1, 2년 이상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정도 가격대는 충분히 다시 뚫어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NC소프트 비슷한 게임 업종 내에서도 이제 PC 온라인 게임하고 이제 휴대폰 모바일 온라인 그 게임 업종하고 비교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PER 밴드 자체가 지금 최근에 이제 20배에서 40배 사이에서 계속해서 움직여 왔습니다. 근데 이 PC 온라인 게임에서 이제 어떤 모멘텀 자체가 휴대폰 모바일 게임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에 관한 부분들은 충분히 프리미엄을 얹어줘도 될 것이고 그 컴투스 같은 경우는 지금 PER이 한 20배 중반 정도 나오고 있고요. 그 밖에 게임빌은 21배, JEC는 16배, 위메이드는 23배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한 20배 초반이라든지 20배 정도 수준이 깨지고 나서 좀 조정은 받을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추세는 30배 이상으로 가격을 책정해도 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뭐 잠깐 조정을 받고 충분히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은 계속해서 이어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컴투스 잠깐 이제 차트가 좀 깨진 모습인데 5일선 살짝 무너지고 오늘도 5일선 회복은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네. 반등은 강하게 나왔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최근에 밸류에이션 매력도 있고 또 뭐
회사 측에선 거부했지만 어떤 인수합병에 대한 뉴스도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JC로 잠깐 관심을 돌려두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조금 있습니다. 더 매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예. 어쨌거나 고점에서 신고가 내다가 밑에서 더블 났기 때문에 2배 올랐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조정을 받고 있는 것일 뿐이다. 모바일 게임즈 분석을 들어봤지만 현재 슬슬 끝이 보인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부분도 이제 예. 단기적으로 이런 이 모바일 게임즈에 대한 관심은 한 달 뒤 정도로 미뤘으면 좋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주식도 이렇게 연속해서 고점에서 대량 거래 터지고 외국인 기관이 쌍끌이 매도를 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한 번 또 음봉 한 번 나왔다고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역시 그 스마트폰이 역시 대중화가 계속 있고 역시 장기 성장성 자체가 확실히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모바일 게임즈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가지되 지금 당장은 좀 관심을 뒤로 하고 기존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수익 실현을 단기적으로 나서면서 다시 한번 기간 조정 이후에 매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재매수 타이밍을 좀 노려보면 좋겠다. 네. 단기적으로 빠지는 거나 못 찾는다 하시는 분들 약간 현금화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분 전문가와 함께 현 시장 공감대 알아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내일장 전망과 전략을 미리 세워보는 해결하기 시간으로 이어가 볼 텐데요. 최영욱 대리님, FOMC 회의도 뭐 중립적일 거고 MSCI 안 돼도 별 영향 없다고 해주셨는데 구체적인 전략은요? 네, 일단은 지금 6월 말 어떤 지금 상황에서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어떤 이슈들 있죠. 28일까지 짧게 보면 28일인데 그때까지는 뭐 계속해서 홀딩 하셔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내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FOMC에서 만약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연장을 안 한다든지 뭐 기존의 어떤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내용만 나오지 않는다면 뭐 충분히 계속해서 호재성 뉴스가 나올 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끌고 가셔도 괜찮다고 보고 있고요. 뭐 7월 달에도 계속해서 유럽 쪽에서는 뭐 당연히 독일 쪽하고 그리스라든지 스페인 쪽 안 좋은 얘기들 들려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시장에서 이미 심리적으로 굉장히 좋아지면 한번 돌아간 시장은 또 다시 맞기도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긍정적으로 열어두고 있는 상황이고 업종별 종목별로 한번 언급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최근에 이제 태양광 반짝하고 있죠. 일본 쪽에서 좋은 뉴스 올라오면서 태양광 올라와 있는데 OCI 같은 종목은 중장기 한 뭐 6개월 이상, 1년 이상을 놓고 보신다면 충분히 메리트를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테크인 올라오기 전에 뭐 꾸준하게 저점을 잡아주는 것처럼 이 정도 기간 조정을 겪었다면 만약에 하락을 하더라도 크게 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잡아볼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게임주, 엔터주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아직 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완벽하게 뭐 상승장으로 복귀했다던가 시장이 막 와 좋다라는 이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네네. 뭐 자동차라든지 화학이라든지 IT에 적극적으로 베팅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목으로도 한번 눈을 돌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약간의 외도 엔터 쪽으로 그리고 OCI는 한 이 정도 조정받았으면 1년 이상 정도 사서 홀딩해도 좋겠다는 추가적인 의견도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이종목 대표님의 전략 궁금한데 아까 덜 오른 종목을 주목하자라는 네. 얘기도 하셨고 네네. 외국인들 수급이 앞으로 굉장히 네네. 중요하다 하셨잖아요. 네네. 일단 지금 외국인들이 지금 열흘 중에 이제 8거래일 순매수 기조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미국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도 국내 증시에 계속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가 지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는 것은 이제 그 FOMC가 어떤 식으로든 경기 부양안을 내놓을 것인데 어떤 카드가 나올지까지는 판단을 할 수가 없지만 그리고 또 그리스 재총선으로 인해서 유럽에 대한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확실히 해소가 된 느낌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그래도 순매수가 들어온다는 점. 그래서 1900선을 이제 넘기기 위한 그런 고지를 넘기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중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아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00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지금 트렌드는 낙폭 과대주들에 대한 반등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이 오른 종목을 뭐 따라 들어간다면 단기적으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을 뿐이고 또 아직 오르지 않았지만
글로벌 증시 자체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을 사람들이 그 투자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찾아보신다면 수익을 내기는 지금 장세는 좋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번엔 여의도 쪽 연결해서 시각 한번 역시 확인을 해볼 텐데요. KTB 투자증권의 박석현 연구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FOMC 기대감 때문에 외국인 3일 연속 사고 코스피는 정말 오래간만에 종가상 1,900을 회복시켰습니다. 근데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예상이 한 곳으로 모이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6월 말에 그 지난해 이제 3분기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죠. 그러니까 장기채를 매입을 하고 단기채를 팔아서 장기 금리를 낮게 가져가는 그래서 이제 경기 부양에 일조를 하게 하는 정책이 즉 시행 중에 있는데 6월 말에 이제 종료가 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이제 미국 고용 지표가 4, 5월달 계속 안 좋았고요. 유럽 쪽 위기도 심화되는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정책 대응을 좀 강화할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예상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거기에 일환으로서 일단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라는 것의 정책 효과는 경기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 자체를 좀 긍정적으로 돌려놓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 이 부분이 어떤 그 미국 경제에 대해서 적극적인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실질적으로 중요한 유럽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정책이 연장되는 것만으로 내일 FOMC 회의 결과가 이제 나타나게 됐을 경우에는 일단 FOMC 회의 관련 이벤트는 소멸이 된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일단 FOMC 회의 결과에서 MBS 매입이라든가 또는 QE3를 당장 실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와 관련된 힌트를 주게 된다면 주식시장은 뭐 한 차례 추가적인 랠리를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적으로 일단 이런 정책들이 발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그 아무래도 연준의 추가적인 양적 완화 정책의 어떤 힌트로 볼 수가 있는 미국 팁스 스프레드 추이를 보게 되면 최근에 적극적인 하락보다는 완만한 하락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 연준이 당장 적극적인 어떤 정책 대응을 하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또한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어떤 위기 국면이 미국에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은 유럽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아무래도 미국 연준이 선제적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는 흐름을 보이지는 않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적으로는 이번 달 말 예정된 그 EU 정상회담 결과를 보고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경제 지표나 금융시장 상황을 확인하고 연준이 행동을 나서게 된다면 하반기 첫 번째 FOMC 회의인 7월 30일 예정된 회의에서 어떤 대책들이 나올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트리거는 미국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 먼저 나올 거다 예상을 해주셨고 내일 또 동시에 MSCI 선진지수 들어갈지 말지 여부가 나온다고 하던데 이번에도 불발될까요? 예, 일단 그 MSCI 측에서는 유럽 중앙 시간 기준으로 오후 11시 직후에 이제 요번 그 연례 그 선진국 시장 편입 여부 조정 결과를 발표하게 되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새벽 6시 직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MSCI 홈페이지에 이제 그 프레스 릴리즈 형식으로 이제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지금 예상치는 편입은 안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유는 그 지난해 그 MSCI 측하고 이제 거래소하고요. MSCI 코리아라는 지수 산정에 대한 사용권 문제를 이제 합의를 봤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 요번에 한국 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에 어떤 단초가 된다라고 기대가 됐었지만 지수 사용권 문제는 그 지난번에 합의 사항은 다소 좀 협의한 개념이었고요. MSCI 측에서 거래소 측이 요구하고 있는 지수 사용권 문제는 보다 광범위한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적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여전히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고요. 쟁점으로 여전히 남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을 고려를 해봤을 때 요번에 어떤 선진국 시장 편입이 당장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다소간의 실망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한국 시장의 선진국 지수 편입이 기대 요인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오른 부분은 없기 때문에 불발된다 하더라도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만일 예상과는 달리 전격적으로 편입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주가가 한 차례 레벨업 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MSCI 지수 편입의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는 글로벌 유동성의 한국 시장 유입인데 편입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편입 결정에 따른 실질적인 수급상의 수혜는 6개월 정도 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1차적으로 기대 요인에 있어서 주가가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수급적인 요인, 즉 외국인 매수를 통한 주가 상승 부분들은 내년 연초 이후에나 기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나치게 좀 기대감을 일찍 적용시킬 필요는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없기 때문에 실망도 없을 거다. 일단은 MSCI 전망이었고 끝으로 시장 전략 궁금한데요. 탄력적으로 1,900까지 예상보다 좀 빠르게 올라온 감도 있습니다. 내일 FOMC 일단 회의 결과 뚜껑이 열리면 재료 자체는 소멸될 것 같은데 향후 시장 전망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예, 포인트는 FOMC 회의에 있기보다는 어차피 이제 유럽 쪽의 어떤 정책 대응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냐에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주말에 이제 그 발표될 그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이라든가 아니면은 다음 주에 EU 정상회담 결과에 따른 유럽 쪽의 정책 대응이 어느 정도의 효과를 담아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 전까지는 상승 흐름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900포인트가 이제 200일선이 지난 선인데요. 오늘 이제 회복을 했고 121선이 지나고 있는 1950포인트 정도 수준까지는 주가 반등이 추가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부분들이 추세적으로 그 추세적인 상승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럽 쪽의 정책 대응이 긍정적인 부분이 확인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유럽이 받쳐주면 1950까지도 갈 수 있겠다. 전망 들어봤습니다. KTB 투자증권 박석현 연구위원의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번 순서는 수익률 펀치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주 최영욱 대리님의 종목이었던 RF텍 점검 받아보고 싶은데 많이 올랐어요. 무선 충전 관련 테마 월요일 날 13% 급등하더라고요. 네, 운이 좋았던 것 같고요. 일단은 갤럭시 S 뭐 잘 아시다시피 부품 공급에 뭐 차질이 빚어지는 게 아니냐 할 정도로 뭐 불티나게 많이 팔리고 있다고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네. 눈앞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네. 뭐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 RF텍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업종과 종목 그리고 모멘텀을 갖고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개별 시장, 개별 종목들이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네. 지금 확실한 모멘텀을 들고 가고 있어야 하는데 당장의 갤럭시 S3 무선 충전기가 뭐 굉장한 매출로 인식이 될지 특히나 2분기에 뭐 당장에 인식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충전기 이 부분은 이제 유선에서 무선으로 계속해서 저렴화되면서 넘어갈 것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을 안고 가는 종목이다. 또 이 공급 자체를 독과점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주가는 신고가 행진을 거듭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고가 1,500원에서 단기적으로 뭐 한 달 정도 이내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 선에서 털어두셔도 괜찮겠지만 뭐 계속해서 좋은 흐름 보일 걸로 예상하기 때문에 전고가 넘어서도 계속 홀딩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주일 동안 수익 10%를 내셨기 때문에 오늘 종목 궁금해지는데요. 화면으로 오늘 종목 확인부터 해봅니다. 네, 이정복 대표님은 유진 로봇을 일주일 만에 RF텍으로 10% 이상 수익 내신 최영욱 대리님은 SM을 준비해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정복 대표님 유진 로봇 네, 추천 사연은요? 네. 지금 이제 최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직까지 기술적으로 오르지 않았고 모멘텀이 확실히 살아있는 종목을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타이밍 매매가 그만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캐릭터 완구하고 지능형 로봇을 개발하는 제조 전문 업체입니다. 그리고 로봇 사업에 대한 공공사업 그리고 교육 바이오 서비스 상용화 분야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또한 지식경제부가 2012년에 지능형 로봇 실행 계획을 통해서 국내 로봇 생산액을 3조 원을 좀 달성하는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범 보급을 하고 있고 결과도 지금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 로봇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아이클레버가 여기 동사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인데 인기가 어느 정도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무엇보다 올해는 역시 대선 관련주들이 많이 상승을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고 있는데 대선을 앞두고 이제 복지 관련주로 이 종목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그래서 노인복지 쪽과 함께 양쪽에서 같이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인 성장성으로 봤을 때 로봇은 역시 신성장 관련된 주식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매입을 많이 빠진 구간에서 매입을 하신다면 단기 수익에 대한 분명히 메리트가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이 종목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리면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매수하는 타이밍이 중요한데 주가가 이 종목 굉장히 연초만 해도 급등을 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쭉 상승을 하고 나서 보통 고점에서 이제 매수를 하신 분들이야 지금 손해가 좀 막심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구간은 21선을 지금 올라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21선이 이제 올라탄 상황에서 21선의 지지가 나와준다면 현재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한 10% 정도의 수익률은 충분히 나와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 주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바닥을 찍은 모습은 좀 볼 수가 있고 월 차트 기준으로 봤을 때도 현재 구간에서 월 차트 20월선을 깨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에서 21선 부근이 현재가 부근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내일 시초가에 편입을 하셔서 다음 주에 단기적인 상승을 이용해 차익 실현하는 전략도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기술적인 타이밍 매매 유진 로봇 설명이었고 한편 SM을 들고 나오셨죠, 최영 대리님? 네. 아까 이제 엔터주에 조금 관심을 가져보실 네. 필요가 있다라고 맞아요. 말씀드렸는데 그러한 의미에서 또 SM이 요새 눈에 자꾸 밟히더라고요. 네. 왠지 지금, 사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안 사면은 시장의 흐름에 놓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뭐 다음 주에 전고가를 뚫어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주 기대감도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그 문화관광부에서 음원 가격 그 징수제 변경을 발표를 했죠. 2013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인데 그 최저 다운로드 가격 60원에서 100원으로 올리고 2015년까지 150원으로 인상한다.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은 이 엔터 관련 산업에 좀 긍정적으로 계속 뭐 밀어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또 한 가지가 이제 하반기부터 상장사 SM, CNC 그 통해서 드라마 사업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언급을 또 드릴 수 있는 게 이제 동방신기하고 소녀시대가 그 SM의 가장 주력 이제 멤버들인데 이 멤버들 일본에서 이제 하반기 이제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런 부분들 감안을 했을 때는 좋은 흐름 계속 이어져 나갈 걸로 보고 있고요. 차트 보면서 기술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흐름 보시면은 최근에 4만 원 저점으로 계속 잘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뭐 흡사 망치로 두드려 패는데도 좀 밀리지 않는 그런 모양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뚜기 같은. 예. 그래서 가격대 말씀을 드리면 일단 편입가는 뭐 지금 시장의 관심 또 거래량 같은 경우 보셔도 쉽게 뭐 밀려서 잡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내일 시초가 잡으시고 목표가는 일단은 전고점 근처 53,000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조금 넓혔습니다. 45,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익 펀치 종목 압축됐는데 끝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립니다. 이정복 대표님의 유진 로봇이냐 아니면 최영욱 대리님의 SM이냐. 먼저 이정복 대표님의 유진 로봇부터 다시 한번 보면요. 기술적인 타이밍 매매를 하라는 주문이십니다. 낙폭과대 많이 빠졌는데 21선이 회복된 종목. 매수가는 내일 시초가, 목표가는 3,300원 불러주셨습니다. 이번에 최영욱 대리님의 종목인 SM을 보면요. 시장이 아직 추세적 상승 아니기 때문에 엔터주 쪽이 괜찮아 보인다. 수익률 올라타자. 일단 시초의 매수, 너무 눌림목 매수 기다리지 마시고요. 전고점 부근인 53,000원을 목표 가격으로 내놓아 주셨습니다. 네, 두 분의 수익률 결과 다음 주 시간에 공개됩니다. 이상 함께해 주셨던 두 분과는 인사 나누겠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철현재TV 샘플러스에서 투자 전략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오는 토요일이고 장소는 SK증권 강남 PIB 센터인데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무엇보다 참가비가 없습니다. 시장이 알려주지 않는 비밀 세미나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